자, 오늘은 함께 우리 컨볼루션 신경망, 그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신경망 CNN과 그리고 VGGnet, 구글넷, 그날 레즈넷까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컨볼루션 신경망 CNN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 CNN의 탄생이 기존에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완전 연결된 그 네트워크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네트워크에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으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CNN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fully connected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 추론의 부족, 예를 들어서 픽셀 사이의 근접성 개념이 사실은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그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fully connected이기 때문에 다 플랫하게 펼쳐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픽셀이 나랑 근접한 픽셀이다, 이런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추론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곡 갭층은 입력 이미지가 커져도 그 튜닝해야 할 매개 변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미지에도 그 차원수와 상관없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CNN 자체가 그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의 기존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다루거나 어떤 공간 추론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근접한 그 픽셀과 같은 그 근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공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온 게 바로 CNN입니다. 그래서 그 CNN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미지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그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르넷을 예시로 드는데요. 그 르넷 자체가 이제 최초의 그 CNN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N에서 우리가 C는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줄여서 CNN이라고 하는데, 그 C 컨볼루션, 그 개념, 바로 합성곱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좀 이해하자면 이렇게 그 손으로 쓰여진 그런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분류할 때 이 분류를 이게 지금 A라고 쓰여진 글씨다, 글자다, 문자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딥러닝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 구조가 지금 컨볼루션 개념으로 도입이 된 이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르넷은 이 입력 데이터의 이미지를 여기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여러 개의 픽셀 단위를 묶어서 합성곱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합성곱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펼쳐서 하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에 비하면 이런 어떤 공간적인 추론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와 같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컨볼루션 연산에 이제 기본적으로 필터 연산이 있습니다. 자, 필터 연산은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통한 어떤 연산을 그 진행을 할 때 이 필터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요. 근데 필터에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하고 그 합을 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 필터 연산이 완료된 결과를 우리는 특징 맵,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자주 접할 용어니까요. 그 피처 맵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 자체는요, 사실은 우리가 커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필터가 커널과 이제 자주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 필터 개념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진 어플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 필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 필터를 적용했을 때 우리 뭐랄까요, 얼굴이 뭐 환해지거나 혹은 밝기나 컨트라스트가 조절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필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필터의 사이즈 자체는요, 거의 항상 홀수, 이게 좀 말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홀수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홀수를 유지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의 홀수를 유지하는 형태로 그 필터를 구성을 합니다. 왜냐? 짝수이면 패딩이 비대칭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패딩 개념을 배울 텐데 패딩 자체가 비대칭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이 처리를 또 한 번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줘야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수로 주어지는 게 간편하게 우리가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위치가 존재를 하는데요. 중심 위치는 구별된 하나의 픽셀, 바로 중심 픽셀이 존재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단위, 이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단위별로 움직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필터의 학습 파라미터 그 개수 자체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단위로 지금 하나의 계산이, 컨볼루션 계산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만큼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딱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고 여기에 뭘 적용하죠? 우리 커널, 그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산되는 결과가 4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이미지랑 커널이랑 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과 1을 곱한 값, 0과 0을 곱한 값, 0과 1을 곱한 값, 각 위치마다 곱을 수행했을 때 이 수행한 합성 곱, 그러면 이제 곱에 대한 전체 썸을 해주면 4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 곱하기 1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잖아요. 이 4개에 대해서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합성곱 연산을 한 후에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이 뭐 공식처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n-f 플러스 1 곱하기 n-f 플러스 1, 그러니까 n-f 플러스 1이 중요한데 n은 이제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되겠고 f는 그 필터, 우리 커널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야 우리 어떤 계산에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n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n이니까 입력 데이터의 크기로 총 7이잖아요. 7이라는 7x 7짜리인데 7의 커널 사이즈인 3을 뺍니다. 7에서 3을 빼면 4잖아요. 4에서 1을 더해요. 5가 되죠. 그래서 이쪽 5가 되죠. 지금 보면 나머지 가로 세로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7x 7짜리랑 3x3짜리 필터 커널을 합성곱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5x5짜리 결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예제로도 살펴보면 입력 데이터 크기 n이 주어졌을 때 n이 이제 5가 있습니다. 여기 입력 데이터 5가 있죠. 5x5짜리 입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터 크기가 3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출력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에서 3을 빼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그 컨볼루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합성곱 연산 자체가요. 사실은 수학적 용어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래서 수학적으로 컨볼루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다음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합성곱 연산은 그 필터를 뒤집어서 연산을 진행한다. 이렇게 좀 참고로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과 스트라이드가 있습니다. 패딩과 스트라이드, 패딩 그리고 스트라이드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필터 커널 사이즈와 함께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 개념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 패딩은 사실 개념적으로는 입력 데이터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기법이야. 그래서 주로 이 주어진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우냐면 0으로 이제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쪽 부분까지 읽기 위해서 이 실제 읽어야 될 이미지를 패딩 값을 준 상태로 읽어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자, 패딩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패딩을 P라는 그 패딩 사이즈를 P라고 좀 정의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5x5짜리잖아요. 5x5짜리에서 필터는요. 필터 크기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필터 크기가 되죠.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n 5x5짜리 이미지에 패딩이 지금 2로 돼 있죠. 그러니까 5 플러스 2p니까 패딩이 2니까 2, 4, 4가 되겠죠. 그럼 5랑 4를 더해서 9가 되죠. 9에서 마이너스 f, 지금 f는 지금 필터 4x4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9라는 값에서 4를 뺍니다. 그럼 5가 되겠죠. 5에서 플러스 1 하니까 6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6x6짜리 뭐가 있다는 거죠? 출력 결과 6x6짜리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지금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한 겁니다. 지금 여기 6이라고 계산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잠시만, 오타가 있네요. 필터가 지금 현재 필터는 4, 패딩이 2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으로는 자, 밸리드랑 same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나중에 이제 실제 코딩 할 때 사용을 할 텐데요. 밸리드로 주느냐, same으로 주느냐. 자, 밸리드는요, 패딩을 주지 않는 게 그냥 밸리드입니다. same은 패딩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밸리드와 same 구분을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밸리드를 줄 경우에는 패딩이 0이 되는 거다. 근데 0이 뭐냐면 그 0으로 채워진 테두리가 아니라 패딩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이면 패딩이 없다. 패딩이 없으면, 여기 패딩을 주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컨볼루션 합을 계산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면 이 이미지 끝에 부분을 잘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딩을 줘서 좀 균등하게 컨볼루션 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만약에 패딩을 주지 않을 경우에 그냥 밸리드, 그 다음에 이제 same을 줄 경우에는 패딩을 주는 겁니다. 자, 패딩을 줄 때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연산 후 이미지가 같게 그렇게 패딩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입력은 5x5짜리인데 출력은 6x6짜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same을 주면은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도록 패딩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딩 그 필터의 크기가 K면 패딩 크기를 정할 때, 패딩 크기 P를 정할 때 2분의 K-1을 지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스트라이드 값을 1로 지정을 해준 상태여야지만 이게 똑같은 P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개념. 스트라이드가요, 필터를 적용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간격을 줄 때 우리가 기존에는 한 칸씩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죠? 한 칸이 아니라 바로 이 칸이 아니라 바로 두 칸씩 띄우는 걸 알 수 있죠. 두 칸. 네, 두 칸씩 이렇게 띄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띄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작은 수를 갖게 되겠죠. 띄어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패딩이라는 개념,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출력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OH, 아웃풋의 하이트, 아웃풋의 위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요. 아웃풋 때는, 출력 때는 하이트의 값은요, 그 S분의 H 플러스 EP 마이너스 FH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1은 아까 우리 계속 하나씩 더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값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우리가 스트라이드라는 값, S라는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H랑 OW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입력되는 이미지의 크기 자체가 H랑 W라고 치고요. 필터의 사이즈도 당연히 FH, FW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되는 크기인 OH랑 OW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출력 데이터의 크기에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패딩의 사이즈인 P와 스트라이드 사이즈인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식에서 이제 우리가 H 플러스 EP 마이너스 FH 이걸 S로 나눠주고, 또는 W 플러스 EP 마이너스 FW를 S로.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씩 다 사실은 정수로 떨어지는 값이어야 됩니다. 정수로 나누어서 떨어져야 된다. 정수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개념. 이게 근데 만약에 나누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패딩과 스트라이드 값을 조정해서 정수로 떨어지도록 계산을 다시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텐서플로우랑 케라스에서 이 어떤 그 컨볼루션 계산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메소드에서 기본적으로 저차원 API로는 텐서플로우 TF의 NN 뉴럴 네트워크의 conv2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v2D 메소드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쉽게 이 컨브 계산, 컨볼루션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데 2D니까 당연히 2차원 이미지 여기에 이제 형상 자체 쉐입이 BHWT인 입력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그럼 하이트, 위드 그 다음에 그 뎁스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입력 이미지로 우리가 이 인풋을 값을 받는데 여기에 또 필터를 줄 수 있고 스트라이드 줄 수 있고 패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산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필터의 이름은 n개의 필터가 쌓여 이제 형상 자체가 우리 KHKW 여기서 이제 K는 우리 그 필터니까 커널이 되겠죠. 커널의 하이트랑 커널의 위드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D랑 N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 이거는 이제 4개의 정수 리스트를 사용하는데요. 1 SHSW입니다. 스트라이드에 대한 그 하이트랑 위드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얼만큼 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은요. 네, 패딩은 그 4x2의 그 정수 리스트나 이제 사전 정의된 패딩 중 무엇을 사용할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밸리드냐, 세임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임이 있고요. 일단 이 내용을 직접 한번 써보면서 우리 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써봐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좀 임포트를 해주고요. 네, 임포트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DN 이렇게 임의로 좀 지정을 해줄게요. K는 한 3 정도, 그 다음에 16, 32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임의로 지정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커널 사이즈를 줄 때 우리가 커널 자체가 K by K, 그럼 3 by 3짜리인데 D를 주고 N을 주면 되겠죠. 커널. 자, 그 다음에 이 커널 사이즈에서 우리가 글로롯으로 우리가 좀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이니셜라이저 해서 TF에 있는 이니셜라이저스의 글로롯 유니폼을 이용해서 초기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스에 실제 이제 커널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이제 베리어블로 글로롯 유니 이니셜라이저 만든 거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커널 사이즈를 넣어줘야 됩니다. 실제 커널 사이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레이너블, 자 트레이너블은 true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름은 filters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필요한 커널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스도 정의를 해볼까요? 자, 베리어블에 tf에 zeros 주고 shape은 n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ainable 얘도 true로 주고요. 그 다음에 name은 bias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할 베리어블 2개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합성곱 우리가 수행을 그 컨브 2D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이제 펑션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tf 펑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def의 conv layer, conv layer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 x 주고 kernels, bias, 그 다음에 s 이렇게 그 parameters 지정을 해주고요. 자, parameters 들어온 거 값에 의해서 우리가 그 conv2d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데요. tf의 nn에
우리 conv 2d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x 실제적인 값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kernels, 그리고 strides. 자, strids는 우리 아까 지정해 준 것처럼 1, s, s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s는 여기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딩은 valid. 자, valid로 하면은 패딩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해줍니다. 근데 return 해줄 때 여기에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은요, 기존의 conv2d에서 나온 결과인 z값, z값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에 그거를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결과를 리턴 시켜주는 형태로 conv 레이어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onv 레이어 펑션은 그 우리 텐서플로우의 펑션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합성곱 신경망을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저차원 API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simple 간단한 CNN 우리 모델을 만들 텐데, 여기 이제 레이어스의 레이어, 자, 이거를 이제 상속을 받고요. init, 자, 초기화 시켜줘야죠. self, 그 다음에 num kernels, 커널의 개수 32, 그 다음에 kernel 사이즈 3x3. 자, 스트라이드는 1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슈퍼로 init 호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num kernels, 그 다음 셀프의 kernel 사이즈, 그리고 stride. 자, 이 값들을 이제 클래스 멤버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build self, 그 다음에 input shape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계층을 구성하는 그 메서드, 매개 변수나 뭐 변수 이런 걸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input channel 해서 channels, 그래서 input shape의 마지막 부분을 가져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채널이니까요, 이미지니까. 자, 그 다음에 kernels shape 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self kernel size input channels, 그 다음에 self의 num kernels,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글로롯 init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때 tf initializer 글로롯 유니폼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add weight 해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뭐 이름부터 할까. 일단 이름 kernels, 그리고 shape은 kernels의 shape,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는 우리 글로롯 만든 거, 글로롯 init인데,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trainable true,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좀 합쳐서 여기서 끊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bias, 자, add weight 해서 여기도 name을 bias, shape을 여기에는 이제 self num kernels 이렇게 주고, 이니셜라이저로 random normal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trainable true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call 해서 self inputs 주고 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제 계층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컴브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인풋 값 넣어주고, 여기에 두 번째는 커널, 그 다음에 셀프 바이어스,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그냥 CNN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초기화로 이제 필요한 parameters, 그 다음에 build 그 메소드 여기 안에다가 정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콜 했을 경우에 컴브 레이어로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수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케라스 API, 고수준의 케라스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층에 뭐 초기화 캡슐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속도도 높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CNN 구성할 때 이런 그냥 해당 메소드 방식을 그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텐데,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레이어스를 그냥 conv 2D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값으로 우리가 그냥 스트라이드 값 1로 준다고 치고, 여기에 filters, 필터는 우리 n으로 지정했죠. 개수, 전체 개수. 그 다음 kernel 사이즈는 k로 지정을 했으니까 k by k. 그 다음 stride는 s, 아까 방금 위에다 정했죠. 1로. 그 다음 패딩은 valid, 그리고 activation 얘는 렐루로. 자, 이렇게만 하면 네, 끝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 컨볼루션 할 수 있는 뭐 기능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오타가 네, 여기 이퀄이 빠졌죠. 네, 이렇게만 하면은 그 컨볼루션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 CNN 이렇게 정의한 것 마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케라스 API 내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널 사이즈니, 스트라이드니, 패딩이니, 액티베이션이니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 풀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링은 그 필터 우리 커널 사이즈 내에서 특정 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 풀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풀링 할 때 풀링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바로 맥스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맥스 풀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출력 데이터 사이즈 계산은 컨볼루션 연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식을 그대로 해서 뭐 사이즈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를 2, 커널 사이즈 2를 통해서 그 특징 맵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맥스 풀링이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할 경우에는요, 이런 인풋이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맥스 풀링을 할 경우에는 모델의 그 물체의 주요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의 이동 불변성 특성을 가지게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이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값에 대한 값만 남기는 이런 걸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값인 빨간색에서는 최대값이 6이잖아요. 초록색은 8, 노란색은 3, 파란색은 4. 그래서 6, 8, 3, 4 이렇게 최대값만 가지는, 즉 맥스 값만 취하는 그 결과, 그게 바로 맥스 풀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전체적인 모델 파라미터 개수도 줄어들고 연산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제 평균 풀링이 있는데요. 이건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말 그대로 맥스 풀링은 맥스 값을 취한 것처럼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내 픽셀 값의 평균 값을 취해서 사용을 한다. 근데 뭐 과거에는 좀 사용이 됐는데 요즘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맥스 풀링이 워낙 잘 사용이 되고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성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를 통해서 우리 맥스 풀링 혹은 뭐 또 에버리지 풀링 배운 거를 한번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도 우리 저수준, 뭐 고수준인데 우리 고수준으로만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서 뭐 저수준으로 해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이거를 간단하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케라스에서. 자, 여기 보면은 맥스 풀링이든 에버리지 풀링이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정보, 이제 우리가 저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밸류 값을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K 사이즈, 커널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즈, 패딩, 네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비슷하죠. 자, 고수준 API를 사용을 하면요, 여기에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레이어스, 에버리지 풀링, 그 다음 맥스 풀링,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K랑 S가 뭐 3이랑 1로 지정해 줄까요? 그래서 K는 커널 사이즈는 3으로, 그리고 그 뭐야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1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맥스 풀링을 만들고 싶다면 에버리지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evp2d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풀 사이즈 줘야 되고요. 풀 사이즈는 우리 K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즈는 우리 S, 그 다음 패딩, 밸리드.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 저 뭐 사실 이거는 똑같죠. 맥스 풀링도, 맥스 풀링도, 자, 이렇게 맥스 풀링이라고만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라메터는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에버리지 풀링, 맥스 풀링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좀 개념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 우리 CNN에도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fully connected로 마지막에 그 flatten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입력으로 받은 텐서를 1차원으로 플래튼하게 해준다. 자, 이게 우리 역할을 해주는 게 fully connected layer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dense layer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기로 네트워크의 마지막 계층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미 케라스에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dense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아웃풋 사이즈는 64 이렇게 지정해 주면, 자, fully connected로 dense 레이어를 사용해서요, 유닛 수는 우리 그 아웃풋 사이즈 위에다 지정해 준 것 64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내가 사용할 액티베이션 펑션 뭐 렐루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fully connected layer 사용할 수 있게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유효 수용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유효. 자, 여기 보면 유효 수용 영역은요, ERF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Effective, 그 다음 Receptive Field 이렇게 해서 ERF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 이미지에서 거리가 먼 요소를 상호 참조 결합해서 네트워크 능력에 영향을 주는 그 개념. 그래서 입력 이미지의 영역을 정의해 주어진 계층을 위한 뉴런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런 영역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계층의 필터 크기, 그 윈도우 크기로 불리기 때문에 RF, Receptive Field, 수용 영역이라는 용어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실제 이제 이 부분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영향이 다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계속 영향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RF라는 개념, Receptive Field의 이제 중앙에 위치한 픽셀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픽셀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위치한 픽셀은 여러 개의 계층을 전파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전파를 일으키잖아요. 자,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픽셀이 이제 주변에 있는 픽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F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우리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전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CNN을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자, CNN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르넷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그
르넷을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넷 구조를 보면은, 자, 이 구조를 보고 가야죠. 이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그 이미지를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컨볼루션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피처 맵으로 28 곱하기 28짜리를 6개를 가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14 곱하기 14짜리 서브 샘플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또 컨볼루션에서 이 여러 개의 10 by 10짜리 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5 by 5짜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하는 겁니다. 풀 커넥션을 통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 최종 아웃풋은 이제 10개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숫자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뭔지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텐서플로의 케라스에 우리 모델, 그 다음 맥스플링 2D flatten dense, 데이터셋에 mlist 이렇게 넣어주고, 또 필요한 건 numPy, 우리 필요한 임포트 좀 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일단 로드를 해줬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mlist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xtrain, ytrain, 그리고 xtest, ytest. mlist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케라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 mlist를 이렇게 분류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xtrain, 그 다음에 xtest,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원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xtrain에서 그대로 하고 np new axis, 그리고 xtest에서 np new axis. 자, 이렇게 해서 차원을 추가한 상태로 우리가 한번 쉐입을 한번 볼까요? xtest, ytest. 자, 그러면은 train과 test 두 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게 x 그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 6만 개, 그 다음 테스트를 위한 10,00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트레인 할 때 우리가 x 값 실제 입력으로 사용되는 트레인용 값을 보니까 28 by 28짜리가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mlist가 우리 0부터 9까지 숫자가 28 by 28짜리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print xtrain 0.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xtrain 값 첫 번째 걸 이제 열어서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28짜리 구성되는데, 지금 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이미지 구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0이면은 검은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이 해당하는 숫자만큼이 255가 최대, 255가 가장 밝은 흰색,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그레이스케일 값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로 그 밝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가 하나예요. 이렇게가 하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뭐 이렇게 숫자가 모양이 보였을 텐데, 네, 일단은 값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근데 이 값을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0부터 255라는 숫자를 가지는 그런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xtrain과 xtest에 대해서 xtrain은 255로 좀 나눠주고, 또 xtest도 255로 나눠주고. 자,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0부터 255가 우리 최대값인 255로 그냥 나누어졌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어떻게 됐죠? 노멀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최대값을 가지는 게 이렇게 0.9921 굉장히 높은 값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의 결과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num classes 전체 개수 10개, 그리고 epochs 100개, 그리고 배치 사이즈 32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의 개수는 우리 0부터 9 총 10개잖아요. 그 다음에 epoch은 학습을 100번 한번 돌린다라는 거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지정을 해준 거죠. 한번 돌렸을 때 나오는 그 사이즈. 자, 르넷이라고 해서 르넷 5로 여기 이제 모델을 상속받고요. 모델은 이제 케라스에 있는 모델 이니스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num classes 전체 클래스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수포로 상속 받은 거에 대해서 네, 초기화 수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conv1 여기 이제 우리가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필요한 구성을 해주는데, 우리 르넷 구성 아키텍처 그대로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onv1 첫 번째에는 6 필터 사이즈는 6이고 커널 사이즈는 5x5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딩은 각개,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림으로 치자면 여기 6에 28x28짜리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이즈가 이렇게 받아오죠. 엠리스트. 네. 그래서 총 유닛 6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conv2 해서 conv2 뒤에 16으로 사이즈를 좀 키우고, 커널 사이즈는 5x5로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 맥스풀 해서 맥스풀링 2D 해서 풀 사이즈 2x2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플래튼으로 이제 쫙 펼쳐주면 데이터를, 그 다음에는 이제 플리 커넥티드로 연결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댄스 레이어로 플리 커넥티드로 댄스 처음에 이제 120개로, 그 다음에는 84개로, 그리고는 최종 클래스 개수 10이죠. 자,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초기화는 됐고, 자, 그럼 이제 실제 호출이 됐을 때 인풋 데이터 받아와서 여기에 셀프 맥스풀, 자, 맥스풀링 할 때 여기에 셀프 conv1 여기에다 이제 인풋 데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맥스풀 여기는 이제 conv2 받아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conv1 통과한 다음에 conv2 통과시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맥스풀링 거쳐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래튼 펼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댄스 레이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댄스 레이어를 이렇게 연달아 통과시키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네, 그럼 플래튼 시킨 X가 댄스 레이어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겠죠. 그 다음 리턴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르넷 5 우리가 만든 클래스 여기다가 num 클래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해서 옵티마이저 여기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스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여기다가 accuracy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allbacks 콜백 지정을 해줄 텐데 케라스로 callbacks early stopping 넣어줍니다. 여기 patience를 3으로 3개는 봐야죠. 모니터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의 콜백에 텐서보드 로그 dir 여기에 로그스 여기 저장 여기다 해주고,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를 1로 지정해 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필요한 콜백 펑션들 지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학습이 잘 됐다,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고 잘 됐다 하면 얼리 스타핑, 그래서 중간에 멈춰주고, 그 다음에 텐서보드로 우리 진행된 결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콜백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핏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트레인, Y트레인 주고, 우리 배치 사이즈 32로 해놨죠? 배치 사이즈 지정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fx도 지정을 해준 만큼 100번. 자, 그 다음 밸리데이션 데이라, 밸리데이션은 그냥 우리 테스트 값을 그냥 넣어줄게. 따로 나오지 않고, 콜백스는 이렇게 지정해주고 돌려볼게요. 뭐 100번까지 안 돌겠죠. 중간에 학습이 워낙 잘 돼서 중간에 멈출 겁니다. 얼리 스타핑 때문에. 자, 미리 좀 지정을 해주면 로드 익스텐션에서 텐서 보드를 여기다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텐서 보드 여기에 로그 dir을 로그 디렉토리를 로그스로 지정해 줄게. 이거 GPU를 안 했네요. 다시 할게요. GPU로 해서 GPU를 안 하면 한참 걸리니까 우리 GPU로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쭉 진행해 볼게요. 그냥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르넷 5 만든 거를 모방을 한 거죠. 옛날 르넷 아키텍처를 모방을 해서, 물론 이제 그대로는 못했고 조금 바뀐 부분들, 더 좋아진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 보면은 결과가 벌써 99, 98% 이렇게 높은 애큐러시를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니터링으로 하는 게 밸리데이션 로스이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얼리 스토핑 됐네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얼리 스토핑 돼서 17번 만에 학습을 종료했네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텐서보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네, 학습이 잘 된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둘 다 99, 98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네, 로스도 잘 떨어졌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CNN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넷 아키텍처에 대해서 구현하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나왔죠. 처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모델이 바로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넷 해서 VGGnet 이 어떤 모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대회가 있었어요. 그 ILSVRC 해서 그 분류하는 이미지 분류하는 그 우리 챌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등을 차지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비록 2등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에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또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했어요. 이게 뭔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 르넷에서 그냥 렐루를 사용했는데 그 르넷 오리지널은 이제 렐루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편리상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렐루 사용했고 드랍아웃을 적용시켰다. 자, 드랍아웃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그 뉴런 중에서 좀 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일부를 그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드랍아웃을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합성곱 그 다음 풀링 계층으로 구성된 블록과 분류를 위한 완전 연결 계층으로 결합된 전형적인 구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데이터셋을 늘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데이터셋을 더 늘려버린다. 그래서 이미지를 변환시키거나 좌우 반전시키는 등의 이런 이미지 변환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몇 개의 합성곱 계층과 최대 풀링 계층을 따르는 5개의 블록, 그리고 3개의 완전 연결 계층, 이때 이제 드랍아웃을 사용하고요. 모든 합성곱과 최대 풀링 계층의 세임으로 패딩 사이즈를 같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든 1,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를 사용한다. 그리고 피처 맵 깊이를 이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척도 변경을 통한 데이터 보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게 바로 우리가 뭐 변환도 시키고 좌우 반전도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만드는 방법, 그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보강을 시켰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x3짜리 커널을 갖는 두 이제 컴브곱 계층을 합성곱 계층을 쌓아서 그 스택이 5x5 커널을 갖는 하나의 합성 계층과 동일한 수용력을 가진 그런 그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11 곱하기 11짜리 사이즈의 필터 크기를 가지는 알렉스넷과 비교해서 더 작은 합성곱 계층을 더 많이 포함해서 큰 ERF를 얻게 됩니다. 자, ERF는 우리 아까 Effective Receptive Field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포함시키던, 그래서 더 큰 ERF를 가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곱 계층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매개 변수 개수를 줄이고 비선형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겠죠. 자, VGG 19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요. VGG 16에다가 3개 합성곱 계층을 추가해서 19가 됐습니다. 보면은 컴브 2개 하고 풀링하고 컴브 풀링, 컴브 풀링, 컴브 풀링, 굉장히 딥해졌죠. 조금 기존보다는 더 딥해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미지 챌린지 그 대회에서 분류 문제에서 그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탑 5예요. 그러니까 상위 5개를 잘 맞췄냐 못 맞췄냐. 그래서 정확한 클래스가 탑 5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대로 예측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로 우리가 VGG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 누가 이제 공개한 그런 또 VGG 모델인데 참고해 보시고, 케라스에서는 그 VGG를 이제 공식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댄스플로우 임포트해서 지금 현재 이 VGNet은요, 그 이미지넷 우리 대회에서 그 훈련을 했을 거 아니야? 기존의 모델이 그 훈련이 끝나고 얻게 된 매개변수 값을 로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한번 학습을 한 그 모델에 대한 가중치 값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하고자 한다, 그러면 웨이트를 넌으로 이제 설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넌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캐럿에 이제 무작위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학습이 된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include top, 이거는 이제 탑을 false로 하면요, 그 VGG에 우리 댄스 있잖아요. 댄스 레이어를 그 제외를 할 거냐 포함을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앞에 컴브 레이어가 있고 뒷부분에 댄스 레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댄스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댄스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댄스 레이어를 다른 걸로 쓰고 싶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만 쓸 거냐 뒷부분만 쓸 거냐 정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네트워크의 출력이 이제 합성곱 최대 그 풀링 블록 특징 맵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댄스를 제외를 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풀링은 그 특징 맵을 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연산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풀링 기법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냐 맥스냐. 보통 맥스를 쓰는데 이거를 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VGNet 자, 여기에 Applications에서 VGG 뭐 16을 가져오면 여기에 그 include 탑이 있었죠. 그래서 탑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true. 그 다음에 weight 가중치 값은 이미지넷에서 있는 걸 그냥 가져온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미지넷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input tensor none으로 해주고 input shape도 none 그대로 우리 사용하니까요. 아이고 pulling도 none, classes 1000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VGNet이 그냥 쉽게 이미 잘 돼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중치 값이 꽤 용량이 되니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가져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VGG 16의 웨이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서머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VGNet 서머리 해보면 현재 VGG넷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우리 그 아키텍처 그림으로 본 것처럼 인풋에서 컴브 2개 풀링, 컴브 2개 풀링, 컴브 3개 풀링, 컴브 3개 풀링, 컴브 3개 풀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댄스 레이어. 우린 다 포함했기 때문에 밑에 뒷부분에 플립 커넥티드 되는 댄스 레이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쉽게. 자, 그 다음에 우리 VGG넷을 이긴 또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넷 인셉션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분류 과제에서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구글넷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개념 자체가 인셉션 블록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셉션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파란색 컴브, 그 다음에 풀링,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other softmax,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CNN 계산 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합성고 풀링 계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9개의 인셉션 모듈 스택을 통과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모듈을 하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고 긴데, 그래서 각 모듈에서 그 입력 특징 맵이 서로 다른 계층으로 구성된 4개의 병렬 하이 블록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서로 다시 연결한다. 이게 이제 그 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합성고 풀링 계층 패딩 옵션이 세임이에요. 세임이고 스트라이드는 1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로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컨트리뷰션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규모가 큰 블록과 병목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병목 계층으로 1x1짜리 합성곱 계층을 사용했다.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 대신에 풀링 계층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소실로 우리 경사 소실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사 소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셉션 모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인셉션 모듈이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우리가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기존 이전의 레이어에서 각 컨볼루션을 거친 다음에 얘를 필터 컨캐트네이트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인셉션 모듈, 기본적으로 이제 인셉션 모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좀 확장을 해서 그 컴브 1x1짜리 컴브도 쓰는데 여기에 1x1짜리 그 다음에 3x3짜리 맥스 풀링, 그리고 여기에서 3x3짜리 만들고 5x5짜리 만들고 3x3짜리 맥스 풀링에서는 1x1짜리 컨볼루션을 거쳐서 얘를 또 필터 컨캐트네이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차원 축소가 이제 개념이 알아서 들어가겠죠. 여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어떤 그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인셉션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인셉션 모듈이 있는 걸로 이 방대한 이 네트워크 구글넷을 이제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케라스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케라스의 모델 여기에 임포트해서 이거 시퀀셜, 그 다음에 모델, 맥스 풀링, 플래튼, 입력. 옵스. 아이고,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자, 그리고 인풋 쉐입 우리 엠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인풋 쉐입 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컬러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시퀀셜,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add해서 추가를 해줄게요. 컴브 2D 32짜리,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다 5x5짜리로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을 우리가 정한 인풋 쉐입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맥스 풀링 2D로 풀 사이즈는 2x2짜리, 그 다음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로 소프트맥스로 우리 분류할 수 있게 구성해 주고요. 가로가 빠졌네요. 자, 서머리. 자, 이렇게 간단한 걸 했는데, 만약에 함수형 API를 사용해서 하면은 인풋에 인풋 넣어주고, 아이고, 컴브 1 해서 컴브 레이어 32짜리, 맥스풀 해서 풀 사이즈를 2x2짜리, 그리고 predictions 댄스 레이어로 10,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플래튼 넣어줘서 맥스풀 받아와야겠죠. 맥스풀 1을 결과를 받아오고,
모델에 인풋 넣어주고, 아웃풋은 우리 최종적인 프리딕션의 결과, 그리고 이 모델을 반환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함수형 API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셉션 블록을 어떻게 만드느냐, 개념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임포트 좀 해볼게요. 컴퓨트리 맥스 풀링, 그 다음에 concatenate 임포트를 좀 해주고, 기본적으로 나이브한 인셉션 개념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면, 기존의 프리비어스 레이어 받아와야 되겠고, 그 다음 필터스로 뭐 이거는 64, 128, 32 지정을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컴브 1 by 1짜리, 컴브 1 by 1짜리 얘를 컴브 2D로 만들어 주죠. 필터스 0을 넣어주고, 커널 사이즈를 이제 1 by 1 same,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렐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리브 레이어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게 3x3짜리도 있어야 되고 5x5짜리,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거치면 되겠죠. 자, 3x3짜리 5x5짜리, 여기에 필터는 처음에 64, 그 다음 128, 그리고 32, 그 다음 커널 사이즈는 우리 3x3, 5x5 이렇게 이름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2D로 해서 3x3으로 넣어주고, 스트라이즈 1x1 항상, 그 다음 패딩은 말 그대로 same으로 항상 해주고요. 이게 이제 프리브 레이어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리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셉션 결과가 전체 이 컴브한 거를 다 어떻게 하죠? concatenate 하죠. concatenate 해줘서 컴브 1 by 1, 컴브 3 by 3, 컴브 5 5, 그 다음 맥스 풀. 자, 이렇게 한 결과를 concatenate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기본적인 나이브 인셉션 블록이에요.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나이브하게 만든 거죠. 이것도 뭐 그냥 조금만 바꾸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인셉션 블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concatenate에서 가져올 수 있다. 네, 이 개념, 이게 바로 인셉션 블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케라스에서 이 인셉션 그 모델을 쉽게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인셉션 버전 3 네트워크를 가져오는데, TFL 케라스에서 애플리케이션스에 인셉션 버전 3, 여기에 우리가 또 include 탑을 true로 주고, 좀 한 줄 뗄까요? 그리고 웨이츠를 이미지넷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인풋 텐서를 non으로, 그리고 인풋 쉐입을 none으로, 그 다음에 pulling none, 이렇게, 뭐 클래스는 뭐 1000개,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가 빠졌네요. 자, 이것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인터넷으로 이 모델 자체를. 그 다음에 인셉션 버전 3 네트워크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서머리로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딥하죠? 네. 이게 바로 실제 인셉션 모델입니다. 네, 보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배치, 컴브 배치 쭉 계속, 그 다음에 여기 믹스드,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 인셉션 들어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셉션, 여기도. 자, 이렇게 뭐 모델 실제 구성된 걸 그대로 웨이트 끝까지 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레즈넷이라는 그 레지듀얼, 그 잔차라는 그 개념을 도입한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소실되는 문제, 그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 혹은 폭발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병목 합성고 계층을 추가시키거나 크기가 작은 커널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52개의 훈련 가능한 계층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구성을 하고, 모든 합성고 풀린 계층에서 패딩 옵션으로 same 스트라이드를 1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똑같죠. 그리고 3x3짜리 합성고 계층 다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해버리고 1x1 합성 계층에는 활성화 함수를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비교를 해보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제 VGG 19 모델이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34 레이어의 깊은 레이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플레인한 그 네트워크 구성이라 치면요, 얘를 레지듀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실 문제를 이 레지듀얼로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됐는데요. 깊으면서도 이렇게 소실되는 문제를 그 레지듀얼로 막아준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레지듀얼 개념을 직접 만든다고 치면요, 그 다음에 add, 자 필요한 거 임포트를 좀 하고요. 자, 여기에 레지듀얼 블락, 기본적인 걸로만 블락을 만든다고 치면 x 값 받아오고 필터스 커널 사이즈 넣어줘야 되겠고 스트라이즈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컴브 1로 컨볼루션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커널 사이즈 패딩은 same이었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즈 값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라이즈 값 얘를 x 가져오고요. 입력값 그전 입력값에서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칩니다. 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이렇게 거쳐주는데 렐루로 구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컴브 두 번째, 필터스 커널 사이즈는 똑같이 커널 사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패딩은 우리 same이었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네. 그 다음에 레지듀얼, 여기서 이제 레지듀얼 개념을 해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레지듀얼로 가져올 애를 이제 받아오고 걔를 리턴 시킬 때 이제 따로 이걸 빼주는 거죠. 그냥 애드해서. 그래서 숏컷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숏컷. 만약에 스트라이즈가 1이면 그냥 x, 그 다음에 아니면 컴브 2D에서
패딩을 이건 밸리드로 스트라이저로 자 이렇게 숏컷 만들어주고 여기서 리턴할 때 액티베이션으로 렐로 계산하는데 넘겨줄 때 더해주는 거죠. 애드로 더해줘서 그 우리가 만들었던 숏컷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레지듀얼 역할을 하는 그런 블럭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은 이게 단순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레지듀얼 개념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레지듀얼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죠. 캐러셀에서 이거 레즈넷 사용할 때는요, 레즈넷 50을 가져올게요. 애플리케이션스 여기에 레즈넷 50 여기에 include 탑 슬투를 해주고 그 웨이츠는 우리 이미지넷에서 가져온 웨이츠 값 그대로 가져오고 input tensor를 none으로 그리고 input shape도 none으로 풀링은 none으로 해주고 클래스의 개수는 1000 자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레즈넷 50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이거 엄청 딥한데 자 그래도 좀 작은 거야. 자 이렇게 인풋하고 제로 패딩 주고 컴브 패치 렐로 패딩 자 여기에 블락으로 연결해주고 블락 1, 블락 2, 블락 3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하죠. 근데 여기 이제 딥하더라도 우리가 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리 레지듀얼로 연결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 그 그레디언트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는 막는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즈넷이 거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레즈넷 배웠고 역사적으로 레즈넷과 구글넷, 인셉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리고 VGG넷 그리고 기본적인 CNN 모델 한번 살펴봤고요. CNN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패딩, 스트라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합성곱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씩 함께 살펴봤습니다.